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요. 대부분의 시간을 정치 현장에서 보내시고 또 이번에 우석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한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장영달 총장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최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직은 입에 이 총장님이 잘 안 붙습니다. 그 매번 저도 의원님 그래요. 하다가 저도 그래요. 요즘 축하도 주변에서 많이 받으셨을 텐데 느낌이 어떠세요? 지난해에 뜻밖의 대학 총장 제의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제가 스스로 납득이 어려운 것이 수도권 대학에서도 또 여러 개 대학에서 절대로 작년에 총장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은 갈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래서 저는 흔쾌히 내 고향 대학으로 간다. 그래서 왔지요. 정치 활동할 때 무척 바쁘게 지냈는데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예. 여유를 갖고 그렇게 지내는 곳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할 때보다 훨씬 바빠요. 학교가요, 오히려. 바빠요. 예. 국회의원 할 때는 이렇게 무슨 결제 같은 거 없어요. 예. 비서들만 관리하면서 사람 만나고 했는데 여기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총장이 확인하고 결제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직원부터 미화원부터 직원, 교수, 학생 소통 면적을 넓혀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눈코 뜰 새 없는데 더 바빠졌다. 또 전라북도에 이제 봄 돌아오니까 예.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어요. 지역 행사. 다는 못 가지만 예. 그래도 부지런히 예. 내 고향 분들인데 예.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빠요. 바빠서 또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봄인들이야 뭐 저희 방송에서도 뉴스가 나갔으니까요. 신문이라든지 언론 통해서 사선 장영달 의원님께서 대학 총장으로 오셨네. 우석대학교. 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나 언제부턴가? 또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네. 예. 저도 의아했으니까요. 예. 제가 대학 총장에 맞는가? 제의를 받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몇 개 대학에서 이렇게 수도권 대학에서 제의를 하는 걸 보고 예. 하여튼 저 같은 사람도 대학 총장에 필요한가 보다. 그 아직도 어디가 그렇게 필요했을까? 제가 저도 많이 생각하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세상살이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스타일, 방법으로 세상 문제를 다루는 거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건데 정치권에서 했던 요인 중에서 대학에 맞게 관리하고 또 추진하고 또 넓게 소통하고 그러한 것들은 정치인들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판국에 그러한 장점을 좀 살려달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온 거죠. 네, 굳이 뭐 교육 철학이 남다른 탁월한 교육 철학이 아니더라도 사선하셨으면은 삶에 있어서 그 정치 세계에서 사선이면은 뛰어난 임기응변을 더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지금 호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어려운 시기여서. 뭐 저는 이제 남원에서 지금은 시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남원군 송동면이라 그러면 예. 그냥 농사 짓는 분들만 있었던데요. 그 외딴 집에서 저희만 먹는 우물에 그런 데서 제가 자란 농민의 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착하긴 해요. 농부의 아들들이 예. 착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 운동에다 우여곡절 겪으면서 정치 활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정치 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미화원 아줌마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살았잖아요. 네. 어려운 대학 환경에서 그동안 훈련됐던 그러한 모습들이 난국을 지금 대학들이 다 난관이거든요. 예. 갈수록 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자나 일반적인 CEO보다는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러한 위기를 좀 돌파하는데 맞습니다. 예. 위기를 돌파하는데 역할을 해달라 그런 뜻으로 알고 왔죠. 네. 취임사 보니까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다산 철학, 네. 다산 철학. 네. 예.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 살으셨던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예. 요새 이제 뭐 이아무개 전 대통령, 박아무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너무나 세상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예. 다산 선생 살았던 시대를 보니까 예. 그때도 그 아주 난국이었어요. 음. 부정부패가 아주 찌들었고 예. 그리고 임금이 통제할 수도 없고 임금 스스로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시국에서 7년 동안이나 강진에 가서 유배했던 정약용 선생이 예. 400여 권이 넘는 저수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왕조 시대 때에 왕이 주인인데 말이지 다산 선생은 아니다.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철학을 설파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예. 민주주의 철학을 설파한 거죠. 그리고 경세 철학. 세상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지 예. 임금의 명령 한마디로 절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러한 철학들을 가지고 그런 경세 철학을 개발해. 그런 것들이 목민심서로 집대성된 거죠. 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그냥 날파리들처럼 철학 없이 사람이 척추가 없이는 설 수 없듯이 예, 예, 예.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깊은 철학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전부 그냥 가벼워지는 거죠. 상대를 어떻게 속이면 내가 이로울까? 예. 그런 것만 발달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쩌면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시대 때 이후로 예. 그냥 급속성장, 빨리빨리 수단 좋아서 빨리 잘 사는 사람이 장땡, 뭐 이러한 철학 부재의 세상,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삭막함이 더해진 사회가 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우석대학교는 적어도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서울대 학생들한테 뒤질지 모르지만 예. 사람 됨됨이 어디를 갖다 놔도 인간의 깊이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된다. 그것이 시중 학원이나 네. 여타의 이렇게 철학 없는 그러한 집단과는 다른 거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다산 철학을 우리가 본뜰 부분이 많다. 네. 그래서 우석대학을 앞으로 다산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 바닥에 흐르는 그러한 대학으로 가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인문학 쪽에 좀 더 충실할 계획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예. 자연과학이 됐건 어떤 기술 분야가 됐건 간에 예. 그 인문학, 인간에 대한 기본 철학 이것들이 바닥에 깔려야 그 위에 견물을 세우는 거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야 밥을 먹듯이 예. 인간은 인간의 기본 철학,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인식 없이 살다 보니까 야 대통령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내 재산 한번 익명으로 차명으로라도 만들어 봐야지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돼 있는 거죠. 세상에 대통령 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국민의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철학적 위기, 가치관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이런 것들을 우석대학 같은 기관에서 예. 되살리는데 앞장서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고전, 다산 철학, 예. 부분화의 일가견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다. 그러면 박성무라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석자 교수로 어렵게 모시고 오기로 한 거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총장님은 대학 시절 떠올려 보면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해요. 문제 학생이죠. 대학을 저는 69년도 재수해서 입학했는데 예. 졸업을 88년도 했으니까 20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퇴학을 얼마나 맞았으며 그랬겠어요. 그때 학생운동 때문에. 그렇죠. 뭐 예. 박정희 정권 때 네. 저 7년 정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저는 뭐 군대는 그때 3년이었어요. 만 3년. 예. 군대 갈 거 다 갔다 오고 월남 전쟁까지 다녀오고 학교 다니다가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죠. 네. 그래서 7년 동안 가다 보니까 청년 때 저는 뭐 이렇게 데이트라거나 이런 건 해본 일이 꿈도 없어요. 못 꾸고.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예. 전두환 정권에서 또 1년 동안 감옥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하는 시간은 짧았고 예. 그 민주화 운동으로 순환을 겪었던 세월이 엄청 길었죠. 당시에 그러면은 꿈이 나중에 내가 나라를 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때 꿈꾸신 건가요? 저는 그 남원에서 어렸을 때 살 때 네. 저희 집에는 그 이렇게 뭐 면석이 백도 없었어요. 그 흔한. 그래서 예, 예. 저희 집 주변에 순경 아저씨들이 온다거나 옛날에는 그 농주를 담가 먹는데 막걸리를 집에서 담가 먹으면은 위법이래요. 예. 그런데 시골에서 돈 없으니까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몰래 담가 놓은데 갑자기 이렇게 와요. 예. 뒤지러 와요. 예, 예. 그러면 국을 숨기느라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동서남북으로 뛰는 걸 보면서 야, 우리처럼 농부 집안은 순경 아저씨만 와도 벌벌 떨어야 되고 아. 막 어디 관료 하나 오면 그냥 꼼짝을 못하고 할머니 노인이 허리가 땅에 굽도록 절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우리 집안 부모님들도 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은 없는 건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일은 없을까?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돼볼까? 그런 꿈이었는지 모르지만 네. 그 사회 정의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럴 때는 어릴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원에 살 때부터. 근데 커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더 강해졌고 정치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아. 김대중 그때 야당 총재님이 예. 그분이 강하게 이렇게 좀 오시게 그러지 않았으면 저 아마 정치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사회 정의까지 또 큰 틀에 네, 그런 쪽으로 예, 했죠. 맞습니다.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요즘 학부모들이 네. 자녀들 실업난, 워낙 취업난 심각하다 보니까 이만저만합니다. 근심 그렇죠. 걱정이. 우리 아이는 왜 꿈이 없을까? 아, 쟤는 아무 의욕이 없어.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오신 만큼 기본적인 그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학부모님도 기대가 크잖아요, 지금. 예, 예. 제가 방금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왜 사는가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 밥 먹여주냐? 그러죠. 네. 우석대학교는 지금 그 이렇게 뭐 간호대학이라든지 한의과대학이라든지 특수아동복지과라든지 군사학부라든지 체육대학이라든지 또 인문학부에 여러 분야 국문학과, 문해창작과 많이 43개 학과가 있어요. 예. 그런 학과들이 좀 더 아쉬운 것은 철학과나 역사학과들이 계속 못하고 지금 입학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은 아쉽지만 다른 분야에서 그런 철학적인 분야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에 나가면 적어도 취업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2위를 기록했어요. 70% 가까운 취업률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텐데 그러한 것은 저는 지식을 좀 더 연마하는 게 필요하겠으나 그것은 계속 강화해 나가되 예. 어느 직장에 가든지 우석대학교 나왔으면 안심해. 사람이 됐다 그러더라고. 됨됨이. 그렇죠. 예. 어디를 가든지 지금 그 이렇게 사람 좀 잘 된 사람을 보내줘 이러거든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려고 해요. 네. 사람이 제대로 됐고 지식이 연마된 인재 이러한 것들을 길러내면 취업률을 70에서 80, 90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인간이 바로 된 터 위에 지식을 쌓는 이러한 학교로 만들어갈 계획이죠. 그래서 다산 철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총장님들 간혹 출연하셔서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 대학 구성원들도 이제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네, 분부터 교수회, 뭐 교직원들 다 소통하시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분들 한데 의견 모으기도 참 쉽지 않다. 독특한 또 구조다. 대학도 나름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직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 많이 못 만나 보셨지만. 교수님들이 예. 국회의원들 보면 세상에 저런 말질들이 어디가 있나 그러셨을 거예요. 예, 가장 소통 안 되는 곳이 국회라고도 하는데. 네.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세상의 고집쟁이들은 교수들이 다 모였다 그래요. 제가 교수님들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농담도 해요. 예. 어저께도 진천 캠퍼스에서 교수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벌써 만여 명 가까운 식구가 돼요. 교수, 학생, 직원들까지. 그러면 만여 명의 식구들과 소통을 하루 이틀에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주방송 나오느라고 정장했지만 예. 저는 평소에 청바지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다녀요. 또 청바지가 평치도 하고 그러고 다니다 보면 이 얘기하는 학생들이나 직원들도 그런 차림이 오히려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출퇴근에 제가 운전하니까 QM3예요, 제 차가. 모닝 타다가 이 네. 강원도가 사고 나서 폐차하고 QM3 올렸는데 QM3 차 정도 타고 다니면 그래도 거부반응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만나고 직원들이 있으면 뭐 해요? 그러고 또 교수님들 있으면 지금 학생들하고 어떤 일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 나가면 예. 또 이렇게 소문들이 나나 봐요. 예. 오늘도 학교에서 어느 여학생이 섰더니 아버님이 총장님 만나면 사진 찍어 그랬어요. 그랬어? 무슨 어디야? 서신동이래. 전주. 그 찍자. 그 친구들하고 합동 사진도 찍자.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하고는 전에 소통한 일이 없는데 소문을 들었겠죠. 네. 아주 스스럼 없이 얘기하니까 아주 반갑더라고요. 인상 자체가 이제 총장님께서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인데 사실은 뭔가 개혁, 혁신을 위해서는 좀 사납게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이게 다그치기도 하고. 며칠 전에 예. 저희 그 집안 동생뻘 되는 애가 예.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 저희 집안에 조카가 있는데 어디 취직 자리를 좀 있는데 거기 좀 말씀해 달라 이거야. 제가 그래서 그게 정의롭냐? 복잡할 거 없어요. 예. 그게 네 마음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다른 자식들도 취직 못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너는 집안에 장영달이라는 총장이 있으니까 예. 정치도 했고 그럼 어디 얘기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큰일 정의로운가 나죠. 한번 예. 생각해 보자. 네. 지금 공기업들 예. 뭐라고 그래요? 특혜 채용 이런 것들로 말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모든 생각은 이게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으면 하지 말자. 그랬더니 두 말 없이 가더라고. 네. 그래서 이 학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사사롭게 인정에 매여서 공적인 일을 휩쓸려 가면 그 공동체는 망하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는 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게 또 다산 철학에서 비롯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도덕적인 회의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다산 선생 보면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여기는 공의, 정의가 가운데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바로 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공의로운 거, 정의로운 것이 생명이죠. 인간의 핏줄이 맑은 피가 흘러야 되듯이 예.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데는 정의라는 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노력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만큼 사회는 건강한 거니까. 네. 불의가 판치면 망하는 거죠. 네.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에 나왔던 그런 부작용들이 다 다산 선생님이 책에 적었던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귀해 보면 우리 아이들 생각이 온전하고 건전하게 이제 바뀌어질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적어도 다산이 그 부정부패에 찌들었던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보다도 더 부정스러웠던 사회에 네. 조선조 말기에 그런 때에 오히려 정약용 선생 같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조선 망한다. 결국은 망하긴 했죠. 그러나 그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더욱 빛나는 것은 그때의 정약용 선생 철학 같은 걸 조금이라도 의식했더라면 조선이 이렇게 허망 없이 망하면서 일제 치하에 들어갔겠는가. 이런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이 온고지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 철학을 배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지역 대학
그 사립대 지역에 있는 대학들 뭐 재정이야 대동소이 하겠지만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학생 그렇습니다. 수도 급감하고 있고 총장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책 사업이라든지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해서 아이들 해외 특전도 많이 보내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큰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떤 마음의 부담도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예. 어깨가 대단히 무거워요. 대단히 무겁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수록 학생 입학 인구는 줄고 등록금은 몇 년 전부터 동결돼 있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등록금은 이제 없애고 모든 것도 또 반값으로 해라. 등록금도 반값으로 해라. 네. 미래적으로는 없애라. 입학금도 지금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줄여라. 등록금도 반으로 하고 입학금은 없애라. 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더 어렵죠. 그러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따는 것도 전국의 대학들이 공통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만 특별하게 줄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네. 더더욱이나 우석대학교는 근 10년 전부터 그 김근태 선생 있죠? 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세상 떠난 김근태 선생. 예. 이분이 세상 떠난 이후에 우석대학교가 김근태 연구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적인 방향을 가보고자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명박 박근혜 이분들은 김근태 민주주의 운동했던 김근태 예. 박정희를 반대했던 김근태 전두환을 반대했던 김근태는 비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있는 우석대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괄실했어요. 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우석대학교가 아주 참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를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정부가 아이고 10년 고생했으니까 우석대학 많이 도와줘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구책들을 마련하는 게 첫째, 전라북 도지사와 더불어서 전라북도와 함께 가는 것. 둘째, 완주군과 밀착하는 것. 그리고 이 중앙 정부들과 같이 가는 것.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진천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와도 같이 가야 되는 거. 특히 본부가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송하진 지사님과도 여러 가지 얘기했고 예. 박성일 군수하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우리가 서로 윈윈한다. 그러한 결심을 갖고 세세한 부분들까지 네.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도울까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학문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서로 해 나가고 서로 윈윈하자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우석대학교 전통 있는 학교잖아요. 크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요사이 뭐 벚꽃도 흐드러지게 펴 있고요. 야외로 나가고 싶은 계절인데 미세먼지 농도는 항상 체크하시고 마스크 쓰는 거 이제 습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